법이 I 메시지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나 전달법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마스 고든이 말한 용어인데요. 자, 나 자신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줄 뿐만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도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아주 좋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나 전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요,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말투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너 전달법보다 훨씬 친근하고 아주 상대방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편안하면 여러분들 대화가 잘 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 가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나 전달법인데요.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요. 덜 도전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10중 8구는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 전달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너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주 짙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지우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료 화면만 보셔도 너 전달법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과 비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요,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으면 마음속에 방어막이 생기고 그 방어막으로 인해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전달법처럼 나는 옳고 내가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상대에게 바로 방어를 해서 본인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주장만 하게 될 뿐 대화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나 전달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와 또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했을 때의 그 결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했을 때는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호의 관계가 윈윈하지 못하고 파괴가 될 소지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느낌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는 거기에 반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반감이나 저항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 전달법의 대화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이해를 높여서 서로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그 성향이 높고요. 또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참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전달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 전달법보다는 나 전달법이 대화를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고 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지혜로운 대화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사, 혹시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여기서도 님 하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님과 남은 엄청난 차이인데 점 하나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듯이요. 우리 나와 너라는 것도 나라는 글자에 점을 안으로 넣으면 너가 되지요. 그런데 이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점 하나의 차이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그 차이를 물리적으로 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거리로는 잴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나 전달법으로 대화를 했을 때와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대화의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만약에 부모님들의 자녀가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응대하세요? 대부분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걱정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도대체 어디서 인제 나타나는 거야? 하고 화를 나게 되죠. 자,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대는 지금 야단을 바로 치게 되시죠. 전화는 뒀다 뭐 할래? 빈정거리는 말투지요. 자,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도대체 전화 한 통화도 못해? 자,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긍하십니까? 예. 자, 아마 제 생각에도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분명히 나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다짜고짜 상대방이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화가 우선 나게 되고요.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너 전달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와 너 전달법으로 지금 대화를 한 경우를 보신 거고요. 자, 이렇게 야단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꼬고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온 자녀를 보고 야단치고 힐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니? 내가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엄마가 너무 속상했단다. 자, 부모님들. 자,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간다면 아마 잘못됐다는 얘기와 함께 늦게 된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 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돼요?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이 바로 나 전달법식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대화 사례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다짜고짜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해버리면 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너 전달법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인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하고 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대부분 너 전달법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느낌이나 생각, 그런 또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는요. 귀를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설령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준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다시 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본래 나의 대화 스타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가끔은 자녀와의 그 대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주 쉽네, 그게 다예요? 라고 아주 되게 쉽게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러나 다음번에 만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안 되던데요. 또 애가 내 성질을 막 건드려서. 자, 여러분 3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나의 스타일, 대화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노력하셔야 되고요. 끊임없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나의 아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변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주변의 환경이 반드시 돌아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내 자녀도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의 하나가 나 전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면 될지 그 구성 요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상대방의 행동과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요. 상대방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 행동에 대한 결과나 영향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때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느낌, 그리고 또 나의 해석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인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옆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지금 이 시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좀 조용히 해. 안 들리잖아. 아니면 시끄러워.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너 전달법식의 표현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를 보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떠드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는 좀 이렇게 대화가 달라지면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을 하실 수가 없을 때 좀 조용히 해, 안 들리잖아. 또는 시끄러. 이런 대화 스타일에서요. 우리가 앞으로는 대화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의를 보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떠드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구성 요소에 비춰서 본다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를 보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떠드니까 이것은 그 상황을, 행동과 상황을 묘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영향이나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상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구성 요소에 맞춰서 대화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의 사례에서는 너 때문에라고 하는 스타일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이고요. 자, 이제는 B에 방금 보신 너의 행동으로 나의 감정이 어때, 나의 느낌이 어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나 전달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뭐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 전달법을 연습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해보면 이거를 연습해 볼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만이 또 왕도가 아닌가 싶어서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만 있는 것은 모르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 전달법식의 대화로 많이 익숙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 전달법으로의 대화식으로 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 숙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형편없구나.
자네 일이나 신경 써. 이 두 문장을 가지시고요. 나 전달법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하고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 ebs.co.kr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시청자 게시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걸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억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장 능력이 늘어나는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글을 올려놓으시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그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